정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은 정조는 우리말은 아닌 거죠. 이 말 자체가 우리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것은 사실은 정절이죠. 유황의 고연려전에서 유래한 것이고, 그리고 원래 주역에서 정절이라는 것은 남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나중에 송대 이후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혁 속에서 이제 여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절과 정조는 다릅니다. 국어사전에는 정절이 정조의 일부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 정절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라든지 삼종지도 정도가 얘기나 이제 소학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원래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판본들이 고려를 통과해서 조선시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조를 지킨다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되게 강화되어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의 정절과 관련된 법안은 사실은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훨씬 자유로웠었거든요. 그래서 딱 2개만 지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 경제 6전에 보면 내외를 하나 지켜야 됩니다. 내외는 우리가 이제 흔히 내외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3촌 이내에만 왕래가 가능하고 4촌 이상 친척과 왕래하는 것을 불법화시키는. 근데 이것도 조선시대 양반들이 뭐 사대부 여성에게 억하심정을 품었다라기보다는 절과 연결되어 있던 재산권 같은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대부 여성을 외곽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선 후기에 가면 이제 조금 그 의미가 강화되긴 하죠. 또 다른 하나는 경국대전에 있는 제가녀 자손에 대한 근거법입니다. 그래서 자녀한이라고 흔히 분위기는 하는데, 사대부 여성 중에서 재혼을 3번 이상 한 여성의 경우는 그 자손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뭐 그 모든 자손에게 모든 것을 다 불허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청료직의 경우에 그 자손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외, 자녀한 이 2가지가 조선시대 정절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페널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려전이라든지 조선시대가 정절에 있어서 너무 가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단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조선 후기에 먹고 살기 힘들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양난 이후에 지역 단위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충효열을 지키는 경우에는 나라에서 쌀이나 먹을 걸 줬었습니다. 그래서 열부가 되기 위해서 뭐 자기 손가락을 따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긴 하였으나, 이거는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는 정조라는 것은 이 정절이라는 투미한 관계 윗속에 일제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면서 조선 왕조가 망하게 되면서 열린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첩도 있고 조혼도 있고 이랬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정절 외에는 여성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 패러다임을 새로 만들 기회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라고 하면 일본이 만들어냈던 여성 담론이라든지 정조 담론이라는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왜 쉽게 들어왔냐라고 하면, 조선 왕조 양반들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세계적으로 다 비교해 봤더니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부일처제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축척과 조혼이 수많은 기억이 나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 좋은 어머니가 좋은 아이들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 라는 이러한 컨셉하에서 현모양처 담론 같은 것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가져올 때 여성사 쪽에서 특히 이야기되는 것이 푸른 스타킹이라고 불리우는 청타, 원래 영국에서 유래했던, 일본에 나타났던 신여성들이 만들었던 이 공간에서 만들었던 정조 담론인 것이고, 또 하나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웨덴의 교육학자였던 엘렌 케이가 만들었던 영육일치라는 담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한국의 가부장제 또는 호주제라고 알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가 이것을 통해